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가 난데없이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가 김학의 동영상을 실제로 봤으며 이와 관련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을 만류했었다라는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난데없이 되치기를 당한 자유한국당은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황 대표는 동영상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자유한국당 완패인 각이 서는데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정말 박영선 후보가 이런 말은 좀 표현이 못하긴 하지만 자한당을 발라버리셨더라고요. 아니 무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무슨 이런 이 스나이퍼로 불리던 왕년 실력이 정말 어디 가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어제 박영선 후보가 보이시나요?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만나서 김학의 CD 보여주고 임명을 만류했다라는 이런 폭로를 갑자기 인사청문회에서, 그것도 본인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폭로를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인사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놨으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 됐을 텐데 이용준 민평당 의원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용준 의원이 박 후보는, 박영선 후보는 김학의 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지 않았냐. 그때 수사가 잘 됐는지 권력이 그를 비호한 건 아닌지 또 성접대 의혹이 있었는지 밝혀졌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디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지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노린 것 같은데? 이용주 의원 판 깔아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질문에 박영선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왔을 때 제가 그때 따로 뵙자고 했다. 이 황교안 장관,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두 분이서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썰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 그게 이제 김학의 동영상이었는데 그 CD를 앞에 꺼내놓고 황교안 전 장관에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간곡하게 건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소상히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밀당을 잘하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하지만 오늘은 산업위 청문회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소상히 알려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꺼낼 듯 하다가 또 지금은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 넘어가자. 나중에 얘기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더 안 달라는 거죠. 이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빨리 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김학의 건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국민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어느 선까지 이걸 알고서 덮었는지 권력이 어디까지 개입이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의 장관 후보의 청문회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거듭 계속 다른 의원들도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당시에 그 CD를 법사위에서 좀 봤는데 여성이 보기에 부적절한 CD여서 뭐 처음에 좀 보다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원 의원이 그걸 또 같이 봤다고, 박지원 의원도 봤다고, 박지원 의원이 그 경찰 측 관계자로부터 그 영상을 입수했다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도 봤다. 이게 뭐 라는 거죠. 그러면서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그 CD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 들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황 전 장관도 그때 인지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때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황교안 전 장관이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만류까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건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뭐 잡아먹을 만큼 그야말로 엄청난 폭로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박영선 후보를 막 저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로 이게 막 화살이 날라오게 된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돌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야, 참.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농락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라며 이 시간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로남불, 위선자의 대명사가 된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난데없이 내로남불이요? 위선자를 왜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말은 보이콧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은 자료 부실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뭐 누가 봐도 황교안 폭탄의 그 후폭풍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봐도 찔렸어. 뭐 오히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그때 그냥 뭐 넘어가지 않고 얘기 때문에 이제 뭐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는 순간 더 큰 게 있구나.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완전 뭔가 이 정말 약점을 제대로 찔렸구나.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까지 오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청문회가 보이콧되고 난 이후에 나온 여러 반응들이 뭐 모든 건 다 묻히고 황교안이 김학의 동영상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밖에 지금 남지가 않았다. 거의 뭐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가 됐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뭐 박영선 후보도 보통이 아니고요. 역시 뭐 스나이퍼 어디 가나 싶고. 근데 어제 사실 또 자유한국당이 뭐 청문회 하면서도 그닥 뭐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어요. 뭐 대단한 혐의나 뭐 의혹에 대해서 파고 있진 않았거든요. 뭐 저도 다는 못 봤지만 어찌됐건 그때 무슨 박영선 후보 유방암 수술 자료 제출 거부했다고 그거에 대해 뭐 무슨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니 별 이상한 걸로 꼬투리를 잡고 막 이러고 있다가 정말 급 떨어지게 그러고 있다가 난데없이 황교안으로 되치기 당하면서 이렇게 보이콧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니 물론 이것도 좀 올바른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어찌됐건 이 자리가 박영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잖아요. 그것도 뭐 중소벤처기업부랑 김학이랑 뭐 뭔 상관이야? 상관도 없는데 이걸 뭐 물어본 의원들도 사실 그게 꼭 좋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국민들 앞에 이 사람이 장관 후보로서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문제였는가를 자유한국당이 좀 제대로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학의 건 이런 건이 너무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 당대표부터 거기에 또 그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피하기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특검하자는데 뭐 드루킹 이미 특검 끝난 드루킹을 같이 특검하자는데 손혜원을 특검하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뭉개고 있는 이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이더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 이런 이 김학의 건 관련해서 김학의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국민들이 그토록 지금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말 법무부 장관 혹은 대통령까지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이걸 제대로 좀 알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분명한 거니까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런 것을 어찌됐건 국회 차원에서 좀 밝혀주는 것이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판을 깔아주고 밝혀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듭 좀 하게 만드는 그런 황교안 청문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 박영선 후보의 이 같은 폭로 내용을 여전히 전면 부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인사검증팀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는 들었다. 나는 그냥 인사검증팀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박영선 법사위원장 그때 만난 적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법사위가 열리면 위원장실에 들리긴 한다. 그러니까 만나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긴 하는데 그럼 그 얘기는 안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여러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박 후보자가 임명을 만료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황교안 청문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청문회 단골 멘트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게 다 청문회 단골 멘트 아닌가? 황교안 청문회 맞네. 아무튼 딱 요 대화, 이 기자들과의 대화, 요것만 들어도 거의 뭐 99.9%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법사위원장 방에는 갔어. 박영선 의원은 그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들은 적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들은 적 없다라고 하면 이게 좀 뭐랄까요? 물론 그렇게 말해도 좀 의심스럽겠지만 들은 적 없다라고 말해도 될 것을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 발 좀 도망간 구석을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사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법무부 장관인데 당시 국회의원도 이렇게 다 CD까지 제보받고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황 대표가 의혹을 부인하니까 네, 갑자기 끊어졌었나요? 네, 갑자기 방송이 또 끊어져서 철렁했네요. 아무튼 뭐 황교안 대표가 의혹을 부인하자 박 후보자는 아예 기자들 앞에서 직접 그 메모지에다가요 법사위원장실 테이블과 황 대표가 여기 앉았었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배석자의 위치, 다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이것까지 이제 다 위치를 그려 보이면서 그 장면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황 장관이 알아들을 만큼 내가 충분하게 얘기했다라고 거듭 밝힙니다. 누가 봐도 이쪽이 더 신뢰가 팍팍하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제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기다 지금 박지원 의원도 이 CD를 또 경찰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박지원 의원 역시도 왕년에 그 박남매라고 불렸잖아요. 두 분이. 박영선 후보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셔가지고요. 김학의 전 이 법무부 차장 임명 전에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던 이 박영선 후보가 전화를 걸어와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좀 무안하거나 약간 해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그때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해서 내가 황교안에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그 두 사람의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2013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 속기록이 있어요. 국회 속기록에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황교안 장관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다 알 것이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서 황교안 그때 장관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을 안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국회 방송에서 박 의원은
황교안 장관이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뭐야 이게? 그치, 내가 다 알고 있지.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자료가 다 남아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황 대표가 정말 그때 김학의 차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몰랐다면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거기서 태어나게 난 다 알고 있지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뭐 아무튼 뭐 본인은 아직까지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참 웃기게 됐어요. 지금 뭐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의혹 제기들도 별로 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찌됐건 뭐 분노를 하셔가지고 이거 정말 괘씸해서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후보를 떨어뜨리겠다고 장관 임명에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논란 많았던 심지어 시민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던 다른 후보들은 다 내버려두고 박영선 안 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어제 나왔던 의혹들 중에서는 이건 뭐 낙말만큼의 대단한 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 절대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괘씸하다는 거죠. 괘씸하다, 기분 나쁘다 라는 거고요. 뭐 기분 나쁜 것뿐만이 아니고 뭐 그냥 글쎄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서 찔려서가 아닐까. 그만큼 찔리는 게 많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함량 미달이라고 함량 미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심지어 박영선 후보 오만 불순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일관했다.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만 불순하고 그러니까 적반하장의 태도라서 장관 못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만 불순하고 적반하장은 자유한국당이 이분들 참네. 오만 불순하고 적반하장 정도면 너무 훌륭하죠. 진짜 장난해. 참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비리백화점 종합백화점이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아니 사실 지금 현재도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나경원 원내대표야말로 진짜 적반하장이고 오만불순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박영선 후보에게 그것도 국민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 지금 욕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이런 내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더라 라고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뭐가 대체 오만불순하고 적반하장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걸 건드렸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통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장이 거짓말의 향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 박영선 후보자를 향해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완전 엄포를 놨더라고요. 막 예자네. 그래도 멘트 괜찮았어요. 그냥 메모해 두려고. 그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 치명적인 결과로 되돌아간다. 나 딱 기억해 둘게요. 곧 그쪽에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치명적인 결과로 갈 것 같아서 거기 또 거짓말쟁이들이 좀 많으신가요? 지금 뭐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절대 관련이 없다는 여러 의원들까지 곧 치명적인 결과가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딱 잘 준비해뒀다가 이 멘트 그때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왕년 스나이퍼 좀 제대로 물먹여 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되치기를 당한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진도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아까 황교안 대표 얘기하면서 포즈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라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몰랐다며 이야기를 하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제 사실 방송이 좀 불안정하게 끊기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어제 뭐 바지카 뉴스에서는 못 드렸지만 굉장히 좀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등기사직 퇴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 박탈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재벌 총수가 이 주주의 손에 직접 퇴출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알거지가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전보다는 덜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대한항공에 입김을 행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좀 재벌 경영진의 잘못을 주주들이 좀 직접 바로잡는 이런 일이 어쨌든 가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게 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덕분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우와 놀라워 막 박수를 보내고 이랬는데, 이에 대해서 격한 분노를 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역시나 친재벌 신문인 조중동. 막 사설에서 완전 격하게 정말 걱정된다고, 지금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어떻게 이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정부가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다 했던데요. 조선일보 사설 가져왔습니다. 제목 보이실까요? 국민연금은 정권연금 아니다. 기업인 일탈 제재는 법으로. 라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 일탈 제재는 법으로 해야지, 이걸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러니까 정권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이 국민연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쫓아내면 안 된다, 이거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재벌을 제재? 참. 우리나라가 가능한 나라였어요? 근데 법으로 제재를 받는 꼴을 못 봤는데? 그게 되는 나라였나? 하여튼 뭐 조선일보는 그랬고요. 동아일보도 조양호 몰아낸 국민연금, 목소리 키운 만큼 독립성, 전문성 갖췄나? 국민연금이 현재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이렇게 마음대로 몰아낼 테냐, 이런 우려를 표한 거고요. 중앙일보도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설레를 남겼다라고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다 두려움을 떨고 있다, 이렇게 다들 막 눈물 돋게 아주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다들 기업들이 정권에 눈밖에 날까봐 걱정하고 있다. 아니 근데요, 물론 국민연금이 그죠,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이런 곳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마음대로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주주들이 마음을 먹으면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어야 그게 원래 정상 아닌가? 주주들이 그 회사 주인이니까 여태 그걸 못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이제 와서 이 기업들이, 이 신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긴 게, 우리 그때 박근혜 정부 때요, 국민연금이 왜 그 삼성의 불법적인 이 경영 승계에다가 우리 국민들 노후 자금 막 다 투자해가지고 날리고 막 이러면서 퍼다 주면서 아주 그때 호되게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죠. 그때는 조중동에서 이런 방법 말도 없었는데, 그때 국민연금 잘못했다고 조중동에서 누가 말했었나요? 그때 정말 국민들 노후 자금으로 아주 장난질 제대로 했을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조양호를 퇴진시키니까 너무 안 된 거야. 너무 이러면 안 돼. 국민연금 너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뭐랄까, 우리 국민들 돈을 날려먹을 때는 편들어주지도 않다가, 그죠? 재벌 총수가 나가니까 막 우리 총수님 이러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웃겨가지고. 이렇게 노골적인 기업 프렌들리를 뿜뿜 보여주고 있는 조중동 뿐만이 아니고요. 역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진짜 발언 대박이에요. 국민연금으로 기업 통제하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드루킹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네? 뭐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진짜 뭐 이분은 뭐지 대체? 거의 뭐 드루킹을 신급으로 만들려는 이 속셈인가? 정말 거의 드루킹 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만 하면 다 드루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영을 통제하고 경영권까지 뺏는 것은 불법으로 대선 댓글 조작을 획책한 드루킹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과 개입은 심각한 시장 파괴적 행위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때부터 국민연금은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정권연금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여기다가 갖다 연금사회주의는 대체 뭐야?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있었다라며 국민연금이 대기업 단죄에 나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까지 있었고 경영권 박탈 현실화했다. 아니 이거를 연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걸 재벌들 경영승계하는데 쓰는 게 차라리 좋을까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반기업, 반시장, 반헌법 펀드로 전락했다. 친기업일 때 좋지 않았거든요. 반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기업 프렌들리여가지고 기업 프렌들리여가지고 그렇게 국민연금을 정말 피같은 연금을 그렇게 해드실 때 매우 불쾌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하자는 드루킹의 계획이 이 정권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저 드루킹을 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다 지금 드루킹이 다 획책한 일이고 그걸 이 정부에서 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드루킹이 이 정도면 거의 신 아닌가 신? 아니 스튜어드십 코드는요 2010년에 영국에서 드루킹 우리나라 아니고 영국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요 2016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겁니다. 드루킹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자는 건 사실 뭐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더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왔던 거고요. 그죠? 아니 재벌, 황제 경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주주들이 직접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는 원래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씨도 안 먹혔던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반영된 이 도입된 국민연금에서 이걸 또 국민 여론을 또 이끌어내고 하면서 이게 처음으로 성공을 한 사례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드루킹 때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야 대체? 드루킹이 뭐 나중 좀 있으면 민주주의도 만들었다고 하겠어? 대체 뭐야? 아무튼 뭐 글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드루킹 때문에 죄 없는 조양호 회장이 불쌍하게 물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 조양호 회장님 너무 불쌍해 안타까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어지네요. 지금 애들 엄살은 다 떨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조양호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런 경영 능력도 없는 자녀들을 회사에다 포진시키고 거기다가 땅콩매양 사건, 물벼락 갑질 등등 사건을 일으키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있는 대로 실추를 시켰죠. 뿐만 아니라 뭐 거의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물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경영진 가족의 일탈과 함께 회사 가치를 있는 대로 떨어뜨린 이런 조 회장 일가를 더 이상은 주주들이 봐주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게 지금 무슨 가만히 있는 죄도 없는 조양호 회장을 정부가 콕 집어서 반기업을 하기 위해서 내쫓은 것 마냥 이렇게 엄살을 떨고 있는 이분들의 의도는 네 뭐 잘 알겠고요. 우리 재벌 회장님들 불쌍해서 어떻게 유유 이러고 있는 그 목소리 우리 국민들이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같이 그냥 이분들이랑 같이 그냥 좀 퇴출되셨으면 이런 생각을 거듭해 보는데 총선 언제 오죠? 그래서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 하실 것도 없는 게 조 회장이 뭐 사내 이사로서 갖는 권한만 없어졌을 뿐 그룹 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에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대한항공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로 불쌍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참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네, 오늘 바지카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바지카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